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멋진 자리에서 발표하게 돼서 영광이고요. 예, 오늘 20분 주어진 것 같습니다. 맞죠? 네, 20분 주신 것 같고, 네, 신유서 대표님 너무 재밌게 들었습니다. 아까 정화조가 없다고 해서 그거 굉장히 어려운데, 예,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거든요. 예, 정화조 있었을 때 그때 아, 처음에 시사 예, 그래서 굉장히 쉽지 않은 거고, 또, 김정비 대표님 또 더 함살에 또 보게 되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하여튼 저는 20분 동안 돈 얘기만 하다가 갈 건데요. 예, 이거를 하면서 많은 이제 그 감정이 교차를 합니다. 여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은 저희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자고 하면은 요런 기관인데 숫자가 벌써 나오잖아요. 예, 숫자로 쌓여 있는 기관인데 지금 2019년 1월 달에 설립이 됐어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시계추를 쭉 돌려보게 되면은 지금부터 한 6년 반 전에 설립이 됐는데 그때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이라는 걸 2018년 2월 달에 발표를 합니다. 그때 이제 발표를 하면서 기재부, 이제 앞으로 재경부를 바뀌는데 거기서 사회적 금융 활성화 방안 중에서 몇 번에 있었던 기관으로 설립이 됐어요. 민간 기관이긴 한데요. 그때 이제 국정과제로 들어가서 설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첫 번째 이제 장조익 교수님 기조발표가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 나오는 과제들은 모든 부서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그래서 문구가 한 줄 한 줄 있는데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가 다 숨겨져 있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밑그림이 그려져 있기는 하는데 거기에 구체적인 사항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말씀들은 거기에 나오는 것들의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거를 어떻게 만들기 위해서 벌써 이제 그 기재부죠. 그다음에 금융위원회든 뭐 신용보증기금 포함해서 벌써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2018년도에 2월 달에 만들어지고 2월 달에 발표가 되고 1년 뒤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1년 동안의 준비 설립 작업들을 해서 만들어진 기관이었고요. 저희가 현재 이제 160억 정도 투융자를 사회적 경제기업대 하고 해주고 있고요. 기업 수는 321개 기업, 이 중에서 절반은 투자, 그리고 중요한 게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뭐 사회연대 금융 중개기관 호칭이야. 그런데 조금 좀 요번에는 좀 짧게 해서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20개 정도 하고 파트너를 해서 프로그램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40개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고요. 글자가 너무 작아서 근데 하여튼 많이 하고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에도 오늘 이제 전 시간에 사회주택이 있습니다. 사회주택 협회 쪽에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2개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사회주택 사업자들이 재정 형편이 좋지 않다 보니까 그 입주자들의 보증금 반납용으로 저희가 사회주택협회를 하고 있고 사회주택 건축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2개를 지원을 해갖고 다 상환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하신 사례 중에서 그 고령자, 그 다음에 이제 청년과 고령자가 혼합하는 모델로 실제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는 김포에 프로젝트가 하나 있었는데요. 얼마 전에 완공이 됐었는데 거기에도 저희가 5억 원이라는 자금을 공급을 해서 저희가 엑싯 이런 상한을 받고 끝난 사례가 있습니다. 앞으로 많이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 제도권 금융기관은 1도 관심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사회적 금융이라는 게 좀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사실은 사회적 금융이라는 게 이제 주변부 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메인스트림으로 가고 있는 지금 경로에 있는데요. 지금 6년 반 걸렸고 앞으로 5년, 앞으로 더 5년 하게 되면은 이제 전반적으로 안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여기서 잠깐 얘기를 합니다만 국제적으로도 보게 되면 그 GABV라고 해서요, BV라고 해서 문장은 깁니다만 뭐 사회적 가치라고 하진 않지만 소셜뱅크,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밸류를 추구하는 금융기관이 대단히 많습니다. 네덜란드의 트레우더스 뱅크인데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국민은행 정도. 그다음에 독일의 GLS라는 은행이 있어요. 아까 살짝 그 장조익 교수님 하면서 슬쩍 작은 글씨로 저는 찍어갖고 확 때려서 봤는데 거기에 우리나라로 따지게 되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기업은행 정도? 예, 거기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은행들인데요. 장조익 교수님이 그 얘기를 하셨죠. 그 예금을 받고
대출을 해주는데요. 이른바 예금할 때도 사회적과 관련된 예금을 출시를 하고 대출 부분들도 많이 해요. 그 네덜란드 트리어스 같은 경우는 태양광이라는 재생에너지 굉장히 많이 했었고요. 영리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거를 도입하기 위해서 작년에 은행연합회에서 그 GABV의 아시아 헤드를 모셔다가 했는데 그때 그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왜 한국에는 아무런 기관이 가입된 게 없느냐. 그래갖고 한 군데를 가입시키겠다. 그래갖고 은행연합회를 가서 했는데요.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아무도 안 오셨고 은행연합회에서는 대리님 한 분 오셔갖고 잠깐 20분 정도 가시다 가버리셨거든요. 지금도 가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현재는 이런 단계인데 저희가 사회적 금융 활성화한 게 벌써 이제 올해로 6년 반에 흘러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현재 스코어는 이렇습니다. 아까 양준익 교수님 말씀하신 단체 신협이 생긴다고 한다면 아마 GABV에 가입이 될 거고 많은 사회적으로 그리고 특히 이제 요즘에 그 문제가 많다는 미국이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은 은행들이 가입이 되어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 기관 같은 경우에는요. 보시게 되면은 그 사회적 기업들 아까 320개 정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60% 정도를 지역 기업에다가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도 조금 15개 정도 있고요. 이런 상황들입니다. 포인트는 이겁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건데요. 우리나라의 사회적 금융 공급 현황을 보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전체적인 밑그림이고요. 그 국정과제에서 나왔던 거기에서 몇 가지 뭐를 늘리겠다는 것들이 여기 하나를 다 터치를 해 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7,600억 정도로 추정이 되는데 통계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 기관들은 이것저것 자료를 모아서 저희 연대기금에서 저희 재단법인에서 자료를 만들고 있는데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한 100억 정도, 중소벤처기업공단, 저희가 진흥공단이라고 하지만은 이름은 공단이라고 부르고 정책은행입니다. 소상공인진흥원 이 두 기관에서 상당한 액수들을 한 2천억 정도를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 신용보증기금하고 기술신용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강원에도 있죠. 그리고 오늘 또 여기 강원에 또 와보니까, 춘천에 와보니까 춘천에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벌써 국정과제가 만들어지게 되면 이렇게 흐름을 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바쁘거든요. 그리고 저도 이번 주 엊그제 신용보증에서 갑자기 전화를 받았습니다. 거기서 ESG 보증부로 원래 했다가 전 정부에서 ESG란 말도 없어져서 신용보증부로 이름이 바뀌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그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들의 인증 제도라든가 현황이 어떠냐라는 걸 질의를 하셨는데 이런 분위기를 보게 되면 또 한 단계 분위기를 타고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요 기관들이 2,400억, 208억, 1,730억 원을 작년에 공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협과 새마을금고 아까 얘기했던 상호금융기관이라고 부르는데 사실은 저희 사회적 경제 기업들한테 공급하는 핵심 엔진인데 고작 한 300억 정도에 불과하죠. 작년에 많은 기사를 보셨겠지만 새마을금고가 부실이 많다 이런 기사도 많이 봤고 신협도 중소기업 대출의 연체율이 조금 오르셔서 걱정이 됐던 상황입니다. 지자재 기금은 한 300억 정도가 되는 것 같고요. 민간들은 지금 80억. 오늘 조금 민간 쪽 얘기를 좀 할 겁니다. 밴드, 강원, 대구, 제주 등이 있고요. 춘천도 지금 다시 싹트고 있고요. 강원은 상당한 모범 사례로 지금 불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위에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위탁을 해주시는데 강원이 아주 우수 사례로 상도 많이 받으셨고요. 제주, 강원 두 군데가 아주 빛나는 사례로 향후에 큰 역할을 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그리고 제일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는 은행에서 기업, 신한, 농협, 하나, 국민이 있는데요. 여기가 순서가 있어요. 순서입니다. 많이 공급한 은행들 순이거든요. 신규로 2024년도에 했던 공급량은 고작 5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500억에서 저희가 통계를 했더니 담보가 50이고요. 보증기금에서 준 게 40%, 신용은 10%에 불과합니다. 하여튼 임팩트 펀드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책으로 나왔던 것들이 전부 다 사라졌었습니다. 참고로 뒤에 내년부터는 나올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숫자를 보면 머리가 아파서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이 원그림을 그렸는데요. 이 원그림이 지금 공급되어지는 전체적인 총량입니다. 맨 위쪽에 보시는 게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쪽인데 꼭 이게 맞는 것은 아닌데 좀 보기 편하게 좀 있죠. 그리고 이쪽은 약간 재무적 가치, 이제 기업 탈취했을 때 상환을 조금 할 수 있는 확실성이 있느냐 쪽을 도표를 걷는데 은행은 여기 쪽에 한 위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요. 핵심은요. 123개 과제 중에서 81번에 나왔던 과제 중에 전체적인 메시지는 이거를 다 크게 하게 만들겠다는 내용이 답입니다. 정부의 보증을 늘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을 늘리겠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보증서를 100%로 받아서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보증료 0.5%, 일반 기업들은 2% 넘게 받으시거든요. 여기에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그 다음에 저 끝에 맨 위에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쪽에 있는 중소기업공단 이쪽에 정책 자금을 늘리겠다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도매자금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게 서금원입니다. 100억인데요. 당연히 내년에 늘리겠다고 했으니 예산에 반영이 됐고 늘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강원도 늘어날 거고요. 춘천에 있는 사회적 기업들은 바로 혜택을 받으실 겁니다. 예, 그리고 춘천도 또 이제 커지실 가능성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 위에 지자재가 저는 200억 정도로 잡았는데 지자재 같은 경우에는 사회연대경제기본법이 저는 10월 달에 통과될 줄 알았는데 작년 교수니까 12월 달이고요. 저도 지금 오면서 막 지금 뭐 하나가 와서 봤더니 현재 법안이 많은 분들이 올렸어요. 정태훈님, 윤호중님, 그 다음에 복귀왕님, 최혁진님 법안이 다 들어오고요. 지금 다 접수돼 있어갖고 이른바 그분이 계시다고 하는 기재위의 위원장이 계시는 분에서 거기서 하는 게 문구 조정과 체계 조정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붙잡고 있으면 못 통과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핵심인데 하여튼 저희 할 때는 10월 달에 통과된다고 하는데 12월까지 연계됐었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지자재 기금 마련하는 부분에 대해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중요한 거는 국가에서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재 쪽에서는 지금 제주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경제 기금이 없거든요. 없는데 만들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국비를 매칭해 줄 수 있으니까요. 보통 50%가 예상이 되거든요. 그런 게 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상호금융기관들에 대한 기금을 마련하겠다, 2차 보존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독려하겠다는데 이 가운데요. 200억에 불과한 여기지만 여기의 역할들이 커질 것 같습니다. 참고로 신협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초에 큰 행사가 있습니다. 신협 회장님이 새로 선출되십니다. 네, 선출되시고 그 다음에 국정과제도 들어있기 때문에 신협에 대한 역할이 굉장히 강조가 되겠죠. 단체 신협이 설립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금융위원회에서 이거를 인가를 하지 않으셨는데 하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단체 신협이 생기는 건 되게 좋긴 하는데요. 그게 여파는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많은데 단체 신협이 다 커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런 영향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펀드 부분에 관해서도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있는데요.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라이컨 펀드라는 것과 소셜 임팩트 펀드, 라이컨 펀드는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소셜 임팩트 펀드는 없어졌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내년에 하겠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다만 아쉬운 분은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 기업 전용 펀드는 올해 예산에 잡혀 있지는 않으신 상황입니다. 그런데 굿뉴스는 뭐냐면 거기에 이제 사회적 기업들이 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하셨기 때문에 바로 강원과 춘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은행권들은 독려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보통 서면으로만 이렇게 회의를 했거든요. 이제는 모이실 것 같아요. 모이실 것 같아서 이제 금융감독위원으로 재편이 될 텐데 거기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간사기관으로 해서 모이셔갖고 매달 실적을 체크하신다고 합니다. 그 문구가 뒤쪽에 나와 있는 뭐냐면
은행들의 지역 재투자 실적을 점검하겠다는 말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시겠죠? 네, 그겁니다. 네, 이렇게 8월 13일 저는 그래서 이거를 풀로 다 봤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데 저는 이게 왜 기재부 쪽에 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블라블라 해갖고 고용인원을 35만 70명 늘린다는데 아까도 보니까 기업 수를 7,000개로 늘리겠다라는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이제 기자분이 취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약간 뜬금없는 내용들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관심이 가진 게 저희 81번만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 더 있거든요. 하여튼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서민금융, 미소금융과 정책금융을 늘린다. 그 다음에 금융회사의 지역 재투자 평가 제도를 뭐 너무 작은 글씨로 돼 있어갖고 지금 제가 다 설명드린 내용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인터넷 전문인학인가 이건 좀 이따가 맛배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두 개 과제에 섞여 있어요. 금융 쪽은요. 그래서 81번 과제는 제가 가운데에 있는 사회연대 금융의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여기에 중개기관의 육성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여기 중개기관을 어디로 볼 것이냐의 관점이 있는데 원래 이제 국정위원회 쪽에서는 이제 민간 사회연대 중개기관들이라는 컨셉을 갖고 이걸 구체화해서 만들 것 같은데 지금 금융위원회 쪽이나 이해하고 있는 것들의 중개기관들은 신협이라든가 상호금융기관들을 중개기관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서 지금 아까 규모는 작으나 지역에서 착근하고 있는 부산, 대구, 제주, 춘천도 다 포함할 수 있죠. 네, 이런 기관들은 거의 고려사항이 없어 저희가 인포메이션을 드린 상황이고요. 현재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작업들이 내년 2월까지 되어 있고요. 사회적 경제 관계자분들이 많은 보이스와 아이디어를 줘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59번에 포용금융 강화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게 왜 뜬금없이 잡혀 있느냐? 제가 이 문구를 쓱쓱쓱 보게 되면 가운데에요. 보게 되면 금융 문턱을 완화하겠다는 저희가 포인트 잡는 것들은 사회적 경제 쪽에는 볼 수 있는 게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 확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매출액 10억이 미만, 고용 10억 미만은 다 소상공인으로 분류가 되는데요. 사회적 경제기업 상당수가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5분이 남은 것 같네요. 근데 이쪽에 공급을 증가하겠다는데 그 위쪽에 정교한 신용평가를 통해라는 표현에 아주 짧은 문구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기존의 소상공인 같은 경우는 기존의 은행권에서는 신용평가 모형은 안 된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이제 신용평가에서 저희 좀 설립이 이제 3년 동안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다 더존 시스템 다 쓰시잖아요. 거기 보면 캐시인, 캐시아웃플로 해서 메인 매출이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소상공인 신용평가하는 모델들도 들어있고요. 이 문구 안에 여기는 빠져 있는데 인터넷 뱅크의 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크를 인가를 할 때 원래 윤석열 정부에서는 나왔었는데 소상공인 전용으로 인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그것을 지금 사회 연대 경제에 대한 배점을 상당폭 있어서 거기도 어느 일정 부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이게 이 문장에 숨겨져 있는 문구입니다. 저희들은 중개기관들과 함께 사회적 금융 포럼이라는 그 조직을 만들고 있고요. 저희들이 몇 가지 제안들을 좀 했었는데 신협의 사회적 경제 투자의 허용에 대한 부분들은 실제로 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것들은 금융기관의 사회적 금융 참여와 그런 부분은 좋은데 도매기금을 어떻게 공급될지 부분들은 아주 구체화돼서 나와 있지는 지금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약간의 그 펀드 쪽에 대해서는 소셜 벤처가 많이 포함이 되고 있지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이윤 배분 제한 조건 때문에 좀 도외시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 지금 그 용혜원 의원실 쪽에서 소셜 임팩트 투자조합이라고 별도로 좀 만드는 법안들을 현재 상정하고 있는데요. 금융위 쪽에서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부분들이 여전히 노정되어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신이 있고요. 이때 이제 여기 복기양 의원님이시라고 있거든요. 이쪽에다가 이걸 해주십시오라고 전달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 사진은 8월 7일 날에 요 끝에 이렇게 동그라미 치신 분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오셨어요. 이분한테 이제 투자를 어떻게 하겠냐 했더니 많이 투자하시겠대요. 근데 소셜벤처 쪽에 조금 오리엔티드 되어 있는데 라이콘 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경제기업도 많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들은 예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도 제가 어디 가면 꼭 놓치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회적 경제기업들이 타겟해서 해야 되고 춘천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여기서 그 라이컨 펀드를 하는 운용사들을 이쪽으로 많이 초빙하셔갖고 좋은 사회적 경제기업들에 투자받을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연대 경제기업 부분은 왜 중요하냐면 이 가운데 박스 부분인데요. 사회적 금융에 대해서 명시를 하게 될 예정이고 이쪽에 중요한 거 정부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을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제 랩업 단계인데요. 보시게 되면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입니다. 사회경제기본법 제정이 대단히 매우 중요합니다. 이유는 지자체가 움직일 수 있고요. 정부가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자체 사회적경제기금이 늘어날 것 같고요. 상호금융기관들도 아까 신협이랑 이런 부분들이 움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도권금융기관들이 사회적 공급 실적들을 파악을 하니까 제가 2019년에 놀라운 사실이 발견했는데 제가 사회연대기금 온 다음에 갑자기 안 보던 제가 그 민간 금융기관에서 왔거든요. 전화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회적 기업이 뭐냐, 실적이 하달됐는데 첫째 협동조합을 알고 싶다. 그러셨거든요. 예, 그래갖고 이제 진흥원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시즌이 내년부터는 도래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사회적 금융 중개기관 육성들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 같은 경우, 춘천 같은 경우에도 네트워크의 자조고금 만드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춘천의 어떤 지자체 기금하고 매칭이 돼가지고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 끝에 금융 문턱 완화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현재 서민금융원 같은 경우 이런 기관들이 있는데요. 좀 더 많이 확대된다 말씀드리고요. 강원이 굉장히 큰 좀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며칠 전에 확보한 정보인데 서민금융진흥원은 미소금융재단, 여러분 미소금융재단 많이 들어보셨죠? 예, 햇살론 같은데 막 가시고 하는데 이 기관들의 현재는 SK만 있는데 여러 기관들이 있는데 다 같이 사회적 기업들 대출해 주는데 참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무엇을 준비할까? 예, 춘천에서 오늘 춘천의 시간이니까요. 춘천에서 사회적 경제 기업 분들의 좋은 시기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미 춘천에는 사회적 경제 센터가 있고 네트워크 조직들이 있습니다. 지자체 그리고 춘천시 그리고 여기 관계자분들께서 힘을 팍팍 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